로다제 설전. 오늘 저희는 네오이뮨텍,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물질이죠. NT-7의 미래 가치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근에 그 472억 원 유상증자로 일단 자금 걱정은 좀 덜었고요. 여러 임상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과연 이 네오이뮨텍, NT-7로 정말 크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 가능성, 이 긍정적인 측면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,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, 네, 그런 입장입니다. 네오이뮨텍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유상증자 성공으로 재무적인 발판을 마련했고요. 이제 핵심 기술인 NTi7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죠. 그 NTi7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, 그러니까 T세포 수를 늘려주는 인터루킨7, IL7 기반 물질인데요. 기존 IL7의 단점을 개선해서 안정성이라든지 효과 지속 시간을 확 늘린 게 특징입니다.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건 그 급성 방사선 증후군 ARS 치료제 개발인데요. 이게 고설량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인데 현재까지는 이로 인한 림프구 감소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사실상 없습니다. 근데 네오이뮨텍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첫 실험에서 기존에 승인된 치료제들보다 생존율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나거나 혹은 비슷하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 대상 임상이 어려울 때 동물 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받는 제도, 그 애니멀 룰이라고 하죠. 이 적용 가능성을 높여서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 암 치료법 중 하나인 카르티와 병용했을 때 고용량 투여군에서 객관적 반응률, BOR이라고 하죠.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 무려 100%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도 나왔고요. 기술 이전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니까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.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, GBM이나 아니면 원인불명의 림프구 감소증, ICL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서 이 NTi7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,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자금 문제가 해결된 건 분명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저도 동의하고요. 하지만 그 바이오 기업,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이라는 게 이걸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. ALS 치료제 개발, 물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그 애니멀 룰이라는 허들이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. 사람에게 직접 시험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 실험 데이터만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 첫 번째 원숭이 실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영장류 실험이나 또 FDA의 최종 판단까지 이걸 너무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 11월로 예정된 FDA 미팅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. 그리고 CART 병용 결과도 물론 인상적입니다. 네, 100%라는 숫자는 대단하죠. 하지만 이건 아직은 아시겠지만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, 그러니까 일상 결과입니다. 지금 진행 중인 후속 임상, 즉 안전성이랑 초기 효능을 좀 더 많은 환자에게서 확인하는 1B2A상에서 일관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그래야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하다는 거,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논의하고 실제 계약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. 여러 조건 협상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그 결과는 결국 지켜봐야 아는 거죠.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보면 대부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. 교모세포종만 해도 2027년에 논문 발표가 예상된다. 이 말은 실제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각 단계마다 실패 가능성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 ARS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. 그 첫 실험 데이터의 우수성, 이것도 중요하지만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점도 좀 봐야 합니다. 이게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게다가 현재 림프구 감소 치료제가 아예 없다는 명확한 시장 상황,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대비용으로 이 ARS 치료제 확보에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.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 정부 납품 가능성까지도 열리는 거죠. 물론 희귀의약품 지정이나 시장 수요, 좋은 조건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애니멀 승인 자체가 과거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.
FDA가 두 종류 이상 동물의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지, 특히 그 두 번째 원숭이 실험에서 첫 실험만큼 명확한 효과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,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. 말씀하신 11월 FDA 미팅 결과에 따라서는 개발 방향 자체가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애니멀룰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확신하시는 다른 근거가 또 있으실까요? CART 데이터 같은 경우에요. 이게 단순히 초기 데이터라고 치부하기에는 객관적 반응률 100%라는 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리고 6개월 시점에서도 그 반응이 유지된 비율이 88%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.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후속 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이고 또 회사 측에서도 기술 이전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에 기반한 기대라고 생각하는 거죠. 글쎄요, 큰 페널티가 후속 대규모 임상에서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? 초기 임상의 소규모 환자 결과가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 경우는 신약 개발에서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.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.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과 실제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. 후속 임상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단계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NT-i7이라는 이 플랫폼 기술, 이 기술 자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ARS, CAR-T, 병용, 또 ICL, 교모세포종 등등 여러 질환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건 설령 특정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분산 효과도 있는 거고요. 결국 NT-i7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봅니다.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건 좋습니다만 대부분 아직 임상 초기 혹은 중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상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하고요. 각 단계마다 실패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 결국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느냐,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오이뮨텍은 이제 재무적 안정을 바탕으로 NT-i7이라는 아주 유망한 후보 물질을 통해서요. ARS, CAR-T, 병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초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. 기술 이전 논의까지 활발한 지금 저는 긍정적인 미래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네,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 개발의 길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정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 ARS 치료제의 그 애니멀룰 승인 여부, 또 CAR-T 병용 후속 임상의 최종 결과,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의 실제 성사 여부처럼 아주 중요한 검증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오이뮨틱의 NT-i7 분명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가진 물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성공까지 넘어야 할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오이뮨텍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발표될 주요 데이터와 또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. 노다지 설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